네, 서두에 우리 탈북자가 1000명이 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호를단신 넘어와서 큰 외로움으로 또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실은 상당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리라는 점 우리가 미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넘어올 때 어린 자녀들이 이제 커서 성인이 되면서 이 결혼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오늘 저희가 탈북 청춘 남녀들의 만남,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청춘 남녀들의 좋은 만남을 주선하고 있는 선우의 황인혁 팀장과 통일연구원의 임순희 박사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탈북자가 312명 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렇게 점점 많은 숫자의 북한 주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과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1990년대 통해서 이제 많은 그 탈북자가 입국을 했죠. 그래서 그럼에 따라서 많은 이제 시설이라든지 설비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긴 했지만은 그 수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에 그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어떤 그 시설이나 어떤 그 설비나 교육 체계 이런 것들은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시설 문제나 뭐 교육 체계 문제보다도 우선 그들이 가장 느끼는 그 큰 애로사항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그 문화적인 이질감에서 오는 어떤 그 심리적인 갈등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탈북자들이 와서 여기 적응하는데 가장 느끼는 그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문화적인 이질감에서 오는 심리적인 영향 그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자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는데 그런 공통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그 탈북자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뭐 계층도 좀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또 성별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각각이 부딪히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연애라든가 결혼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여기 직장 얻는 문제, 뭐 결혼 문제 물론 심각하지만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그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그 어려움이 우리 남한 문화가 어떤 분 말씀이 배타 문화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냥 그런 그 배타성 때문에 그 북에서 오신 분들이 그분들은 사실 비교적 아주 단순하고 또 소박하고 인정도 많고 그러면서 자존심이 또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어떤 그 배타적인 우리의 그 태도 때문에 받는 실망, 좌절, 분노 이런 것도 적지 않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순간순간 맞닥뜨리게 되는 그 벽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것이 이 연애, 결혼 이 과정에서는 정말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결혼정보회사에 몸담고 계신 황인혁 팀장님께서 뭐 특히 탈북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남을 주선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그런 상처들을 다 안고 계실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그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만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문화, 원래 문화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녀 간의 문화는 또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두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부모님 문제가 또 결리게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많이 결리게 되는데 남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한테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너무 잘해주고 마음에 들면 뭐 꽃도 사다 주고 하지만 북한 남성은 약간 좀 다릅니다. 우리 남한 여성은 우리 남한 남성이 부드러우니까 그런 문화에 좀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북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제가 본 사람들은 좀 뭐랄까 자기 표현이 서투르겠죠? 굉장히 서투르고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너무 순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남한 여성들은 또 성에 안 차 하니까 연애가 진전이 안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스킨십 같은 것도 좀 약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좀 그래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북에서 온 청춘 남녀들의 만남을 주선하게 되기까지 그분들이 각각 경험하신 게 와, 이쪽에 와서 새로 참 짝을 만나기가 어렵다. 이런 점들을 한결같이 토로하시겠네요. 그렇죠. 예. 완전 별천지죠, 정말. 이렇게 그렇구나. 많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여성 동지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건 내 평생의 처음이다. 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예. 그런 문화가 여기하고 그쪽하고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선우에서 이런 만남의 자리를 예. 여러 차례 마련을 하신 거지요? 그걸 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까지 4번 공식적인 만남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99년도 3월 달에 네. 가장 크게 했었습니다. 그게 예. 첫 번째였고요. 50대 50 남남북녀, 북남남녀 네. 미팅이라는 행사를 제목을 예.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정말 감회가 새로웠고요. 예.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던 행사였습니다. 예. 저희가 그날 행사 자료를 어렵게 구했는데 사실은 화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같이 그 행사 화면 보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9년 3월 21일) 신라호텔. 남과 북의 선남선녀 50쌍이 자리를 같이 했다. 남남북녀, 북남남녀의 첫 미팅. 요즘 세상 흔한 게 미팅이지만 상징성이 큰 행사에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아마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모든 미팅 행사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행사. 그래서 우리 그냥 지척에 있으면서 언제든지 쉽게 만날 수 있는 남과 북의 젊은이들의 어떤 만남의 장을 만드는데 5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도 좀 많이 남과 북이라는 단어 속에 놓인 장벽. 하지만 손을 맞잡고 살을 맞대는 순간 그 벽을 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남과 북이 아닌 남자와 여자로 만나기란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더 들어주시고요. 남자분들이 여자들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 남자분들이 또 애기 업고 가는 모습이라던가 그런 모습은 도저히 저희가 이렇게 북한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 그러니까 좀 다가가기가, 그리고 잘 모르니까, 이 사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남한분들하고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통하는 면이 거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유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꼬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질문하면 저는 북한 얘기해주고,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되게 딱딱한 분위기. 막상 만나보니까 똑같은 사람이고 저희 한국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사람이 좋아서 좋으면 얼마든지 더 큰 뜻을 이룰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체제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살아온 행적이 다르기 때문에, 또 부모님도 결혼은 일가를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제 개인이 좋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부모님들 설득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본인들이 좋다면 얼마든지 결혼도 할 수 있지 않나. 다만 그 사람의 어떤 조건, 뭐 학벌이나 재력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인간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얼마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가정적인 게 또 중요해요. 본인은 이해를 하지만 연애를 하다가 부모님이 왜 하필 북에서 온 사람이냐 이런 이유 때문에 헤어지신 분들도 꽤 됐기 때문에 일단은 부모님들도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이날 미팅은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길쌈놀이로 남한과 북한, 남과 북의 청춘 남녀들이
아름다운 인연으로 엮어지기를 염원했다. 이쪽은 그런가요? 저쪽은 크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선입견들을 갖고 계시는데 직접 만나보시면 정말 북한 여성들 참하고 솔직하고 순수하고 그래요. 남자분들도 터프하고 씩씩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남북이 정말 어떤 꺼리낌 없이 뭔가 스스럼 없이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들을 좀 더 하나하나 없애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미팅하고 또 뭐 미팅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남자분들 만나게 되면 정말 제가 솔직하게 정말 이거는 진심으로 알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진짜 물어봐요. 물어보면 진짜 진심으로 얘기해 주는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만남, 이런 그런 만남에서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이 정말 나한테는 그게 지식이 된다. 그렇죠. 전혀 모르다가 이런 참 처음에 망설였지만 알고 나니까 흔히 뭐 몇 년 전만 해도 북한 사람들은 뿌리 달리고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았었는데 직접 사람을 대하고 만나고 접하다 보니까 인식이 바뀌더라고요. 네, 우리로서도 사실은 그렇게 보기 쉽지 않은 그런 행사였습니다만은 북에서 온 청춘 남녀들에게는 어떤 결혼정보회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많은 처녀 총각이 만나서 뭔가를 도모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팀장님? 그때 당시에 그 남성분 중에 한번 기억 남는 말을 저희가 하셨는데, 저희가 뭐 버스 타면서 미팅을 했잖아요. 네. 버스 타면서 이제 자리를 이동하면서 미팅 이벤트를 하는데, 네. 옆에 이제 우리 선생님 계시지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네. 제가 이제 자리를 옮겨서 다른 분을 한번 만나보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네. 어떻게 이 여성하고 연을 이렇게 맺었는데 또 자리를 바꿔고 딴 여성을 만날 수가 있느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한번 이렇게 만났으면 이분하고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다른 분을 또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참 너무 순수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스스로 그런 어떤 순수도 있죠. 물론 순수도 있지만은 그쪽 북한에서는요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어떤 여성과 얘기를 했다, 가까운 어떤 좀 모습을 보여줬다, 이러면 그건 연애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연애가 되면은 그 외에 남자, 여자는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큰일 나죠. 정말 책임감 없는 행동을 했다 스스로를 자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참 그런 거에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이성이 마음에 드는 이성이었으면 괜찮은데 그 장모 씨라고 계시거든요. 그분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160 몇이었는데 만난 여성은 173인가 그랬어요. 게다가 힐까지 신었으니까 거의 뭐 어깨에 머리가 올 정도로. 근데 그분을 안 놓치고 끝까지 같이 다니는 모습이 참 여기 적응해야 된다. 내가 한번 만났으니까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셨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곤욕스러운 건 여성분이 되는 거죠. 참 정말 그 문화적 차이라는 게 바로 그건데 거기서 아주 그 순간순간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렇게 맞지 않는 게 나타나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서 미팅이 지금까지 4번 이루어졌었는데 결과가 어떨까 참 궁금하네요. 결혼쌍은 지금까지 6커플이 나왔고요. 6커플이 나왔고 지금 사귀고 있는 쌍은 10쌍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모르죠. 뭐 숨어서 또 사귀고 있는지. 아무튼 그래도 비교적 뭐 높은 성과율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죠. 아유 참 보람 있으시겠네요. 결혼한 커플들이 나오고. 윤 박사님 지금 함께 화면 보셨는데 일단 어떤 상황이든 간에 청춘 남녀가 저렇게 만난다는 거는 보는 사람도 즐거운 일이잖아요. 참 예쁘죠. 참 예쁘고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그 남북한의 화합, 그 남북한의 그 이질성 극복, 동질화, 그 어떤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저런 행사가 좀 많이 있고 저렇게 해서 자꾸 그 남남 북녀 또 북남 남녀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이제 상호 이해도 하고 신뢰도 쌓고 이러는 장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걸 개인의 몫으로 남겨놓기에는 참 버거울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라도 저희가 이런 자리가 진짜 필요하겠구나 행사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북한 그 이탈 주민을 돕는 그런 후원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저런 어떤 그 중매를 전담하는 그러한 좀 뭐를 그 시설을 하나 마련하는 것도 좋겠고요. 네. 아니면 이런 요즘에 그 결혼정보회사 많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아예 그냥 이 탈북자만을 상대하는 네. 전담 그런 어떤 그런 데 있으면 좋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 연애 만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임 박사님, 우리 탈북자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공적으로 편입되는 게 조금 젊으면 학교, 네. 이제 직장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 그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것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되고 있을까요? 예, 탈북자들이 오게 되면은 거의 그 대부분이 종교를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특정한 종교를 갖고 거기에서 그 이제 심리적인 정서적인 안정도 도모하면서 네. 그 남한 사람과의 만남, 친분을 쌓은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어떤 민간단체를 통해서 민간단체에서 마련하는 그런 남북한 주민이 만난 그런 장도 있고요. 네. 또 가연회 같은 데 나가서 또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되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 나이 드신 분인데 이 노인대학을 또 열심히 다니신대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가장 그 많은 곳은 또 보편적인 곳은 종교. 네. 종교가 가장 그 좋은 그런 그 통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황 팀장님, 주식회사 선우에서는 그 인터넷 사이트 상에 그 남북의 창이라는 이 탈북자 전용 그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탈북자들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 형 이런 것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선 그런 그 설문조사를 그 남한 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 리서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네. 이상하게 그 뭐 순수해서 그럴까요? 남녀에 대한 어떤 그 이상형이 그 학력이나 외모, 직업 이런 거에 국한되지 않고 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정말 그 남자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정말 여성으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네. 기타에는 이런 의견도 나왔어요. 통일이 되면 내가 장손이기 때문에 우리 식구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성 이런 것도 나왔는데 예. 정말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개 따지는 것보다 정말 올바른 사람을 만나고 네.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해줄 만한 사람을 예. 만나자라는 그런 우리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70년대 그런 생각과 비슷한 그런 순수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예. 정말 순수한 면도 있고요. 글쎄 말입니다. 예. 예. 탈북자들과 그 아까 말씀하신 단체 미팅 같은 형식의 만남 말고 예. 1대1로 소개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자면 북에서 온 남자분을 남쪽의 여성에게 1대1로 소개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남쪽의 그 청춘의 반응은 어떨까 궁금한데요. 저희가 남북의 창에서 그런 미팅 신청자를 받고 있어요. 네. 받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북한에서 어떤 대학교를 나왔고 북한에서 어떤 일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그다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 서울에서는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높게 치겠지만 우리 아직 미혼 남녀들이 북한의 어떤 실상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예. 무조건 뭐 아직까지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뭐 뿔 달렸다고 저희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좀 그 외모를 좀 많이 보시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뭐 어떤 일을 했고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남한에서 얼마나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큰 포부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지 네. 그걸 더 먼저 중요하게 보고 있죠. 예.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 안정된 직업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겠네요.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저희 남북의 창에 보통 대부분이 이제 그 막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직장을 보기보다는 네. 우선 얼마나 이 사람이 성실하냐, 얼마나 이 사람이 큰 포부를 가지고 그렇군요. 있느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예, 그렇죠. 얘기를 하네요. 예. 그래요. 지금 이 청춘 남녀들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임 박사님, 우리 사회에서 그 북한에서 오신 이탈 주민들을 바라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고 보는지 전반적인 저희의 그 태도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북에서 왔다, 뭐 탈북자다 얘기하면은 뭐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강하죠. 부정적인 반응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내려와서 여기서 정착해 사시는 분들 중에 정말 잘 저희하고 조금 더 다름없이 잘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워낙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반응보다는 훨씬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와 같이 살아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일단 보면은 어떤 이념적인 편견, 선입견 이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을 가지고 탈북자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탈북자들이 이제 이 남과 북의 어떤 경제 차이 같은 거, 문화 차이를 생각하면서 탈북자들이 우리보다는 문화적, 경제적으로 열등하다고 보는 그런 시각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런 것들은 정말 지양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인데 여전히 그러한 시각들이 남아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렇군요. 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워낙 또 우리 사회가 이 연을 중시하잖아요. 네, 학연, 혈연, 그렇죠. 지연. 예, 예. 근데 그 연이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텐데 그분들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그런 연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다라는 점의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상당히 큽니다. 예. 연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곧 연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적응을 도모한다는 얘기인데요. 또 바꿔 얘기하면은 바로 그 자체가 연을 만들어가는 자체가 적응에 성공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적응을 보다 더 수월하게 도모하고 그리고 정착하게 되는 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 남과 북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적극 권장해야 되고요. 또 잘 이루어져서 아주 정말 좋은 결혼 생활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해서 정말 남과 북의 어떤 장차의 사회 통합의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선우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겠어요. 이분들이 정말 우리 남한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 좀 계속 하시면 좋겠네요. 예, 저희는 정말 통일될 때까지 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어떻게 보면 직장을 잡아주는 것보다 결혼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일이고 자리를 잡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까지는 저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진행을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저희도 감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의 재미나 아니면 어떤 호기심 어떤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 남한 사회에서 뿌리 뻗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잡을 수 있는 행사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그쪽 문화도 잘 살펴본 다음에 너무 남한 위주의 미팅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예를 들면 북한에서 하는 전통 놀이문화, 아니면 북한에서 담그는 김치를 같이 담그면서 이런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미팅 이벤트를 앞으로 더 다양하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결혼상도 더 많이 나와야죠. 그러게요. 잘 좀 맞춰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 너무 충격 안 받으시게. 자꾸만 자리 바꾸라 그러면 북쪽에서 오신 순진한 총각분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할 때에는 그쪽 문화, 그쪽 어떤 연애 문화 이런 것도 좀 잘 알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통일될 때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일 이후에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서라도. 오늘 두 분 말씀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